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나와 비슷하다면 업무 중에 충돌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다 보니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무시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업무 처리 방식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상사와 동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달TV의 정프로입니다. 아주 예전 제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에 대기업 임원분이랑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몇 번 뵙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생 선배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에 대해 너무 소상히 알고 계시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날 아는 다른 동료로부터 나에 대해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나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다른 사람을 통해 내 성격에 대해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텔레파시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때 그분처럼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중요한 특성 몇 가지를 파악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지향점, 사고 패턴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제 경험상 사람의 성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사람들의 개괄적인 성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소들 중에서 업무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반응 민감도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라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제 의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자기 행동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 민감도는 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민감도에 따라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패턴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주변 동료나 상사들과 계속 교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나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덕분에 사교성이 있고 주변에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변 반응에 따라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주변 반응이 안 좋은 경우 필요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일은 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해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실행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에 의해 이성이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나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걸 회피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것을 공감 능력, 영어로는 empathy라고 하고 공감을 일으키는 뇌의 작용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이 미러링 작용이 활성화된 사람이 있고 매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이 심하게 고장난 사람들을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이코패스로 불릴 정도는 아니어도 이 기능이 매우 미약한 채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이 미약한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와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 사이의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해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비활성화되어 있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러링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변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업무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들도 좀 더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도 합리적 사고가 몸에 배어 있고 조직과 협동 등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반면에
민감도가 약하면서 조직보다 개인 이익에 충실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조직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룰을 바꿔버리거나 직급상의 우위를 이용해 약자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 자체를 장점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강한 의지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극적으로 변하고 타인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화살을 자기에게 돌려 좌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업무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패턴에 따라 일하는 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사람들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 특성에 맞게 업무를 풀어가려면 일단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능력 역시 금방 키워지는 것이 아니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관심과 정성을 쏟고 이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 반응에 대한 민감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이 강해 후천적 노력에 의해 티내지 않거나 다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 민감도를 파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특이한 패턴을 한두 번 경험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 뒤에서 빵빵거리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천천히 갈 수 있는 사람은 민감도가 약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별로 긴장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자기 할 거 다 하고 약속 장소로 움직이는 사람도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징후를 파악한 다음에 평상시 도덕관념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 책임감 등을 조합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업무 패턴을 보일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사람이 내 보스이냐, 내 동료이냐, 내 밑에 사람이냐에 따라 적절히 잘 반응하시면 됩니다. 민감도가 약한 데다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직장생활 정신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민감도가 약한 사람은 충돌을 쉽게 일으키고 충돌 과정에 스트레스도 별로 안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만 할 때는 미리 작전을 잘 짜고 부딪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